자, 간단하게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수학 문제가 있는데 A와 B가 둘 다 이 수학 문제를 못 풀었습니다. 근데 A는 이 수학 문제의 해설을, 그 문제집에는 해설이 있죠. 해설을 보고 이해를 했어요. B는 해설을 보고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강의나 뭐 1대1 설명 이런 거를 듣고 이해를 했습니다. 자, 질문입니다. A와 B가 B 중 누가 더 공부를 잘하는 학생일까요? 단, 이 해설을 봐서 이해한 거는 실제로 A도 이해한 거고 B도 이 설명을 들어서 실제로 이해를 한 겁니다. 누가 더 잘할까요? A가 잘합니다. 이건 뭐 100이면 100이에요. 해보시면 알아요.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A가 훨씬 잘하고 문제는 이 잘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들의 격차는 점점점 더 벌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이번 강의에서 제가 주로 말씀드릴 내용은 이 강의 또는 뭐 설명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제 모르는 거는 어떤 부분에선 되게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죠. 왜냐면 어떤 문제를 만약에 풀었어요. 1 플러스 3 얼마입니까? 4. 예, 맞아요. 계속 풀었습니다. 근데 자꾸 푼다고 해서 실력이 느는 거 아닙니다. 왜냐면 이미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또 답을 맞췄다는 것은 실력 향상이 많이 일어나진 않았다는 거죠. 중요한 건 이제 못 풀었던 문제, 분명히 자기 힘으로 못 풀었던 문제를 어떤 도움을 받아서 정말 이제 자기 힘으로 풀 수 있을 정도의 사고력이 됐다. 그러면 거기서 실력 향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이 실력 향상에 보통 지금 현재 동원되는 것들이 강의나 설명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 시각 정보와 청각 정보를 함께해서 지금 제가 하는 설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각 정보와 청각 정보를 함께 줘서 이해를 시키는 방식입니다. 이것으로 이해를 시키는 방식이에요. 근데 이제 제 주장은 여기서 지금 이 학생은 이 문제에 대해서 해설만 보고 이해를 했죠. 그래서 이것을 그냥 책만으로만, 그죠? 그냥 책만으로만, 텍스트로만, 같은 얘기인데, 또는 이게 시각적인 정보로만 이해를 하는 학생으로 만드는 것이 굉장히 유리하다. 이 부분이 아주 아주 중요하다. 그리고 그렇게 어떻게 지도를 하면 이렇게 될 수 있는지 저희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한 1년 정도면 그래서 제가 이게 설명한 적이 없어요. 처음에는 조금 하는데 점점 점수가 높아지고 진도를 그 수학 개념들을 가지고 진도를 나가서 서로 연결시키죠. 그것들을 적절한 방법으로 배웠을 때 점점점 이 목소리 정보는 필요가 없어집니다. 척 보면 알아요. 그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 오해하는 분들이 수학은 눈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 그러던데 눈으로 그냥 수학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이거는 메타인지가 없었을 때 그죠? 그러니까 안다고 착각하는 아이들 뭐 90%는 그랬다고 했습니다만 이런 학생들이 그냥 눈으로만 보고는 이해했다고 착각하는데 이건 뭐 강의나 설명 들었어도 마찬가지예요. 강의에서도 이제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면 1대1 과외도 마찬가지고요. 설명을 해주면 선생님과 학생이 같이 속습니다. 같이 속아요. 이해했다고 서로 이제 믿어버리는데 그 개념 인증 테스트 제가 말씀드렸죠. 그걸 해보면 그게 맞는 경우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뭐 기록을 보면 수학을 굉장히 잘하는 수학자들 같은 경우는 어떤 난제가 있죠. 이 난제가 있으면 이걸 가지고 머릿속으로만 생각합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그 머릿속에 어떤 칠판을 띄운다. 머릿속에 공간을
공간을 띄워서 이 머릿속에 이제 이 식을 세우는 거죠. 식을 막 혼자 푸는 겁니다. 머리로만. 그러니까 사실 눈으로 하는 게 아니라 눈은 근데 뇌예요, 사실은. 근데 뇌가 이제 바깥으로 드러난 부분이라고 하는데 해부학적으로 눈으로 보고 그 정보를 머릿속에서만 계속 움직이는 1시간 동안 막 푸는 겁니다. 아주 이제 이건 천재적인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내용은 그 제 강의 중에서 워킹 메모리에 관련된 강의가 있습니다. 이것도 좀 연습하면 늘어나거든요. 이게 이제 거기 보면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튼 중요한 것은 시각과 청각의 정보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수학은 철저하게 시각과 생각, 오히려 청각은 생각을 하는데 방해가 돼요. 스스로 생각하는데. 그 스스로 생각하고 알아냈다는 착각에 빠지게 하는 게 이 정보입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처음에는 이렇게 강의를 안 되면 이거 안 되면 해설 안 되면 이 강의를 들어야겠습니다만 어찌 됐건 이 시각만으로 이해하는 아이를 그런 쪽으로 방향을 이끌어 나갈 것이 아주 필요합니다. 이게 어마어마해요. 방향을 그냥 계속 설명해 줄 것인지 책만 보고 이해할 수 있는 아이가 되게 할 것인지 이 방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왜 이게 시각 정보로만 이해하는 것이 수학에서 중요하냐라고 하면 첫 번째는 제가 뭐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만 수학이란 학문이 원래 그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수학이라는 것이 옛날에 우리 그 문자라는 게 없었죠. 원시 시대에는 그때는 수학이 없었어요. 수학이라는 것은 문자라는 것이 생기고 나서 어떤 시각적으로 이제 추상적으로 뭔가를 표시하는 거잖아요. 실제로 세계라는 것을 이거 3이라는 숫자하고 약속한다든가 이런 추상성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면서 생긴 학문이 수학입니다. 그래서 이 시각적인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실제로 현장에서 텍스트만으로 이해할 수 있는 아이와 반드시 설명을 해줘야 설명을 해주는데 이해하는 아이는 텍스트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텍스트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아이는 설명을 해줘도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설명을 이용해서 이해하는 아이 중에서 일부만이 이 텍스트만 이용해서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텍스트만으로 이해하는 학생이 훨씬 더 실질적으로 공부를 잘합니다. 그래서 실제 경험에서 우리가 그런 것을 알 수 있다. 세 번째는 이제 공부량에서 차이가 나죠. 공부의 편리성이라고 할까요? 책만으로 이해할 수 있는 학생들은 정확하게 이해했다라는 가정하에입니다. 지금 뭐 메타인지가 없어가지고 이해했다는 착각이 아니라 그건 뭐 여기서도 같은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랬을 때는 이 책만 있으면 문제집을 한 권 풀고 두 번 풀고 세 권 풀고 이렇게 풀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목소리 정보가 있어야 되는 사람은 선생이 있거나 뭐 인터넷이 있거나 뭐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따라요. 그래서 이쪽이 훨씬 더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이유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이유가 있냐면 시험이라는 제도를 생각해 보시면 또 알 수가 있어요. 이 시험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청각적인 정보를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능 문제 같은 수준만 보더라도 8절지에 이 절반 정도가 텍스트로 이미지와 텍스트로 이렇게 문제가 길어요. 그러면 많은 학생들이 이 문제 자체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해하지 못할 때 그냥 초중고를 계속 이런 식으로만 훈련을 해온 혼자 공부를 안 하고 훈련을 해온 학생 같은 경우는 옆에서 목소리 정보를 조금 주면 하고 문제를 풀어요. 근데 그때뿐이라는 거죠. 그 다음 시험장에 들어가면 역시 또 이 문제가 무슨 뜻인지를 몰라서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이유로 인해서 텍스트로만 강의 없이 텍스트로만 이해하는 학생을 만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요? 우리 현실은 이제 수학 공부를 보통 우리가 개념과 문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단 뭐 개념 자체를 텍스트로만 이해하는 데는 거의 없죠. 일단 학교 강의 자체가 이 강의, 즉 시각과 청각을 이용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이게 각광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모르는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게 선생도 그렇고 학생도 그렇고 편해요. 더 편합니다. 학생의 입장에서도 이게 더 훨씬 더 이해를 잘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해볼 시도를 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 혼자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걸 보고 이렇게 만드는 학생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우선 이제 문제가 개념에 대해서는 제가 그 공부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지금 문제점이 첫 번째, 모든 교과서나 참고서나 모든 개념서가 개념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는다. 즉 개념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지 않는다. 적절하게. 그 다음에 100% 개념 논증을 하지 않는다. 그쵸? 그 다음에 나와 남이 많은 문제를 쉽고 빠르게 푸는 방법, 그 방법에 대해서 연습시키지 않는다. 그 다음에 개념을 정말로 잘 공부했는지 이것을 검증하지 않는다. 그리고 개념을 가리키는 순서도 되게 엉망이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쭉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에 더해서 이런 것들이 개념을 강의식으로 가리키면 저는 효과가 굉장히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 개념을 오로지 텍스트로만, 시각적인 정보로만 이해시킬 수가 있어요. 그것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고, 여기서는 이제 문제에 대해서도 그렇게 문제를 풀 때 개념을 이제 사실은 이 텍스트로만 이해시키는 연습을 하면 문제도 이제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게 이제 기본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와 플러스 저 같은 경우는 또래들 간의 토론, 이거 굉장히 재밌어요. 또래들 간에 어떤 넘사벽에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같은 또래들 간에 서로 토론을 하면 조금씩 그것이 힌트가 돼서 상당히 그 교육학적으로 좋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해보면 학습 효과가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으로 이 수학에 대한 그 교육이 좀 바뀌어야 된다. 뭐 인터넷 강의 그 지금 나오는 그 뭐 있죠, 그게 플립러닝도 여기에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저는 이거보다 더 앞선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저도 이것도 다 해봤습니다. 플립러닝이라는 것은 이제 강의를 목소리와 이 청각 정보, 시각과 청각 정보를 해서 강의를 찍어서 미리 집에서 보고 오게 한 후 이제 학원이나 학교에서 이제 그걸 가지고 뭐 디베이트를 한다든가 토론을 한다든가 역질문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식의 공부법인데 강의가 저는 하여튼 안 좋다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텍스트 정보로만 이해시킬 수 있는 아이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개념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지는 요 다음 강의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이제 수학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문제집이 있죠. 이제 문제집을 지도를 할 때 문제집에는 이제 해설이 있습니다. 해설은 보지 말라고 하죠. 왜냐하면 수학은 일단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생각해도 모르는 경우에 이제 어머니께서나 과외 선생이나 학원에서 강의를 통해서 가르치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아니라는 거예요. 이 방법이 안 좋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해설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해설을 보는데 이제 조심할 게 있죠. 해설을 보고 이해했다고 했는데 메타인지가 안 좋으니까 사실은 이해 아닌 걸 이해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점이 하나 조심을 해야 되고요. 또 해설을 봐도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학생들은 해설을 봐도 이해가 안 된다.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또 뭐가 있냐면 아니 해설이 좀 구려, 좀 나빠. 이거보다 훨씬 뛰어난 풀이가 있다. 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 세 가지를 다 고려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자, 해설을 반드시 보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해설이 이 텍스트 정보로 그렇게 해야 텍스트로 이해하는 능력이 뛰어나지는 아이가 돼요. 목소리 정보만 꼭 있어야 이해하는 아이가 되면 시험을 못 보고 공부를 못 합니다. 공부량도 작고요. 충분히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해설을 쭉 읽어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읽어보면 읽어보다가 뭐 첫 줄은 이해되는데 두 번째 줄부터 이해 안 된다든가 첫 줄이 이해 안 된다, 이해 안 된다라는 부분을 얘기하게 하세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 정보를 넣어서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렇게 설명해 보게 하고 이제 뭐 잘하는 아이면 상관이 없고요. 이 메타인지가 좀 안 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다시 역으로 다음 날이라든가 다음 시간에라든가 다시 어머니나 선생님 앞에서 설명을 하게끔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것보다 뛰어난 풀이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이제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뛰어난 풀이를 그냥 아이한테 이렇게 하지 말고 글로 쓰세요. 글로 써서 마찬가지로 어느 부분이 이해 안 되니? 라고 질문해서 그 부분만 소리 정보를 줘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또는 이게 귀찮다면 이거는 그냥 이제 이 소리 정보로 가르쳐 주셔도 됩니다. 근데 뒤에 문제집의 해설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아이가 되게 하는 것이 굉장히 공부량도 달라지고 시험도 잘 보는 아이가 됩니다. 문제집 공부 방법 아셨죠? 예.